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정쩡한 그냥 인서울 그런 경쟁력 없는 학과를 가려면, 그리고 그 밑에 급의 대학을 가려면 한번 그냥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 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군대 문제 요즘은 한 20대 초반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여학생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도전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냐? 분명히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국에 내가 그래도 인서울 정도 아주 좋은 2호선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갈만한데 나는.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캐나다 그것도 퍼블릭 컬리지를 권하지? 보통 컬리지는 2년제입니다. 예, 한국에 그래도 4년제 대학 말하는 거잖아요. 인서울이면 4년제 대학교.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서울에 있는 사립대 4년제 다니려면 여러분 전공에 따라 학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평균 사립대 등록금만 따져도 한 1년에 1,300~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비싼 전공은 참고로 거의 1,500만원이 훌쩍 넘어가겠고요. 1년 등록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등록금이면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저렴한 학비는 1년에 국제학생 기준 만불. 만불이면 1,000만원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공계 쪽. 이공계 쪽은 한 거의 3만불까지도 됩니다. 좀 그런 경우는 또 많지 않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1년 학비가. 물론 내가 가는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만원짜리 학비의 전공을 고르면 2년이니까 2,000만원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정말 특별하게 내 전공은 3,000만원짜리다. 그러면 뭡니까? 6,000만원 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학비는 대충 기준이 나올 겁니다. 인서울 사립대 기준으로 한 1,300~400만원 잡으면 4년이면 1,500만원 그냥 1,500만원으로 잡으면 4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여러분. 6,000만원. 물론 전공에 따라서 조금 더 당연히 저렴할 수 있겠죠. 인서울도. 1,000만원이 조금 넘는 경우는 한 4,000만원 조금 넘겠죠. 4,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그리고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는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어떻게 보면 저렴한 곳을 만약에 선택하면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가 조금 더 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2년만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인서울 정도에 진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 가서 졸업 못할 고민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영어만 조금 되면 공부 이런 거는 정말 영어가 문제지 공부? 여러분, 한국에서 일반 학생들이 전문대 가서 졸업하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의 문제인데요. 젊은 친구들이야 영어 능력이 우리 부모 세대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영어적으로도 전혀 특별하게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한국에 그냥 인서울 어영부영한 전공으로 어영부영한 인서울 나오면 여러분 취업 걱정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대학교 때부터 아주 취업 준비 또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는 그냥 교과 과정에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실습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고 코업이라는 그런 과정들이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취업이랑 연결될 확률도 있겠죠. 물론 코업이 취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업도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전적으로 다 골라주는 거 아닙니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골라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코업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장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업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같은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인서울 제가 잘 나가는 2호선 잘 나가는 경쟁력 있는 학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서울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고 캐나다 퍼블릭 컬리지 전공에 따라 좀 다르겠죠. 제가 권하는 전공들은 한번 제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이런 전공들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요리, 근데 요리학과는 참고로 급여가 세진 않아요. 예, 유아교육 이런 거는 취업은 잘 되는데, 예, 유아교육으로 내가 퍼블릭 컬리지 디플로마 과정을 밟았다. 취업 왜 안 되겠습니까? 취업은 쉬운데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요리학과랑 마찬가지로 제빵 과정, 우리 제빵 과정 여러분, 예, 제빵 과정 같은 거 취업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여러분 제빵사의 급여가 아주 높지 않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응급구조사, 우리 뭐 패러메딕스라고 하죠.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급여가 괜찮죠, 여러분. 예, 급여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기술, 우리 뭐 여러분 건축 쪽, 우리 아키텍처 쪽, 예, 그런 건축기술 급여 괜찮겠죠. 당연히 이런 전공들은 또 학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만불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라면 어쨌든 여러분 뭡니까? 건축 쪽은 학비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유아교육이나 이런 쪽은 학비가 조금 저렴한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쨌든 뭐 항공정비 여러분, 그리고 예, 뭐 엔지니어링 쪽, 엔지니어 되는 거 당연히 학비는 조금 엔지니어링 쪽이니까 비싸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받는 대우도 좋은 겁니다. 내가 학비를 많이 냈다는 건 졸업하고 나서 나의 시급이, 캐나다는 보통 시급이거든요, 여러분. 시급이 높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환경공학 쪽, 뭐 정보 시스템, 예, 보안 쪽, 예, 우리 뭐 요즘 여러분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IT 분야는 말할 것도 없죠. IT 분야는 여러분 취업이 정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중장비 기술, 기계공학, 예,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는 뭐 카펜터 여러분, 목수들, 예. 근데 참고로 대도시는 퍼블릭 컬리지를 나와서 이제 거기서 퍼블릭 컬리지만 나오고 그냥 한국 옵니까? 아예 안 되죠. 그러면 퍼블릭 컬리지 나오면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2년 과정 디플로마 마치면 3년짜리 그 오픈 워크 퍼밋 줍니다. 참고로, 예, 포스트 그레저 워크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3년짜리 보장됩니다. 정부에서 그냥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커리어 취업해야죠. 취업할 때 참고로 대도시가 취업 시장이 더 활발하겠죠. 하지만 영주권 트랙으로 갈 때는 솔직히 퍼블릭 컬리지 나와서 뭐 내가 소위 말하는 뭐 토론토, 예, 밴쿠버, 예, 이런 데서 내가 영주권 받는 거는 솔직히 지방, 이런 다른 주의 지방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더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내가 퍼블릭 컬리지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그럼 저는 영주권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년 정도의 오픈워크 퍼밋 받고 그 기간을 일하면 영주권 못 받을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20대 초반 학생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군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영주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학생들은, 예,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20대에 이민 가서 영주권 못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게다가 2년 동안 퍼블릭 컬리지에서 학력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학력도 있지, 캐나다에서 인맥도 있지, 내가 기술도 있지, 예, 전공도 있지, 여러분 영어도 되지. 특히 여기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정말로 뭐 공부 다 잘해가지고 뭐, 예, 영국의 명문대, 미국의 명문대, 호주의 명문대 가면 좋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사회잖아요. 꼭 공부만 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은 여러분 뭡니까? 말레이시아에 조기 유학했으면 영어는 수월합니다. 예? 그럼 캐나다 영주권 트랙으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캐나다 이민 생활도 해봤고, 예. 왜 안 되겠습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나 인서울 나와서 나 취업하면 내가 돈 더 잘 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 급여는 전공에 따라 다르겠죠. 캐나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급여가. 예?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직장생활 환경, 캐나다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기준으로 직장생활 환경 캐나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캐나다가 더 좋습니다. 워라밸 캐나다가 더 좋습니다. 생활하는 거 캐나다가 더 여유롭고 좋습니다. 한국처럼 뭐, 예, 열정페이 같은 거, 뭐 열정페이는 솔직히 뭐 그래도 인서울 정도 나온 사람들이 열정페이로 일하진 않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아웃풋도 여러분 직장을 잡더라도 한국 직장생활보단 캐나다 직장생활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겐. 여러분
제가 왜 빈말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아무리 해드려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눈을 한번 조금 더 뜨시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인간답게 좀 여유롭게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